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 소식과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하는 매거진 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소한 행복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고 하지요. 오늘도 매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원기 106년 4월 셋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국내외 재해재난 구호 사업, 난치병 돕기, 장기 시신기증 서약운동, 무료 진료 봉사, 은혜의 헌혈 등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는 원불교 은혜심기 운동본부가 대각개교의 달을 맞아 4월 8일 은혜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원불교 은혜심기 운동본부가 대각개교절의 달을 맞아 4월 8일 원불교 중앙총분회 반백년 기념관에서 각 부서 및 기관에 종사하는 원불교 성직자와 교도 직원을 대상으로 은혜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전국적 헌혈 기피 현상으로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요청으로 시작한 이번 행사에 대해 은혜심기 운동본부 양인경 본부장은 세상과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 헌혈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은혜심기 운동본부 총재인 원불교 오도철 교정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을 내서 헌혈운동에 함께해준 직원들에게 고맙고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정신을 실현시키는데 우리 먼저 노력하자며 이번 행사를 통해 원불교 중앙총부 성직자와 직원들로 시작한 생명나눔 은혜의 헌혈운동이 전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원불교가 열린 은혜의 달 4월에 생명나눔의 정신이 주변에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헌혈을 마친 후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헌혈자 전원이 헌혈증을 기부하였고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원불교가 마음을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원불교 은혜심기 운동본부 은혜의 헌혈 행사가 수혈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고 원불교의 대사회 감사 보훈 활동을 실천하며 지역 단체들과 연계하여 대사회 활동을 강화하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되었길 기대합니다. 부산 울산교구가 대각개교절 맞이 은혜의 김치 나눔을 통해 대각개교의 참 의미를 실천했습니다. 부산 울산교구는 해마다 남부민 봉공센터에서 은혜의 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관계로 보다 넓은 장소인 하단 성적지에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했습니다. 4월 8일 화창한 날씨 속에서 하단 성적지에서 진행된 부산 울산교구 은혜의 김치 나눔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했습니다. 박경신 부산교구 청운회장의 도움으로 전날 텐트를 미리 설치하고 하성재 부산지구 교화협의회장의 지휘 아래 새벽부터 절임 배추를 씻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봉공의 김소영 총무의 주관으로 기도식과 함께 본격적인 김치 담기가 시작되었는데요. 버무리기조, 나르기조, 포장조 크게 세 팀으로 나뉘어 일사불란하게 열심히 일한 덕에 작년보다 30% 이상 많은 양인 총 2,550kg의 김치를 담갔으며 부산 울산 교구장과 교의회 의장도 격려차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날 담은 김치는 교구 내 각 교당에서 지역 주민센터와 연계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먼저 부산교당은 광복동 및 대청동 주민센터에 180kg 상당인 김치 60박스를 기탁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위기 극복에 동참했고 해운대 교당 또한 이날 담근 김치 60박스를
저소득 홀몸 어르신 및 중장년 1인 가구에 지원했습니다. 괴정교당은 괴정 3동 행정복지센터에 김치 32박스를, 동래교당은 동래구청에 김치 30상자를 기탁했고, 서면교당은 부암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김치 50박스, 라면 100박스를 기탁했습니다. 울산교당도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김치 50박스를 건넸으며, 대신교당은 저소득층 20세대에 김치 나눔을 실천했고, 청학교당은 김치 30박스를 청학 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기탁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이 밖에도 교군의 총 40여 개 교당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고 반찬도 부족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은혜로운 대각의 달 4월에 은혜의 김치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선 부산 울산교군의 모든 교당과 교도분들께 대각의 기품이 함께하시길 염원합니다. 대구 경북교구가 대각개교의 달을 맞이하여 원기 106년 교구 교화 계획인 교서봉독의 일환으로 봉독법회를 진행했습니다. 대구 경북교군의 교당들이 한날 한시에 봉독법회를 진행함으로써 진리를 연마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월 11일 대구 경북교군의 교당들이 교전 봉독을 통하여 소태산 대종사님의 깨달음과 더불어 우리의 영생길을 열어가는 소중한 법정의 시간이 되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법어 봉독 법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법회에서는 대종경 변이품과 성리품을 봉독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교당 법당에서 법문을 봉독한 후 잠시 묵상 시간을 가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밖에도 야외에서 하는 봉독 법회와 미리 법문을 녹음하여 공유하는 봉독 법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구 경북교구 오정도 교구장은 법문 말씀을 통해 봉독은 대종경 변이품, 성리품 봉독을 통해 공부의 방향로를 잡고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론의 진리를 깨쳐서 그대로 활용하는 부처가 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성리품 봉독을 성심으로 하여 글자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로 내 피부 속에 살아 숨쉬는가를 느끼며 같이 호흡하는 봉독이 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불사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구 경북교구 봉독법회를 통해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진리 연마는 물론 신앙의 체험을 쌓는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4월 6일 서울교구 교화기획위원회 혁신분과가 출가교역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줌2회와 활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교화 현장에서 쌍방향 소통 플랫폼으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줌을 이용해 호스트 활동을 해보고 다양한 툴을 적용해보는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 교화단 모임이나 재가교역자 훈련, 교육 등 비대면 활동을 확대하면서 대중적으로 상용하고 있는 줌 사용법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자 서울교구는 출가교역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줌 2회와 활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수강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누어 각각 2시간 30분씩 이루어졌습니다. 쿠퍼실리테이션 그룹 박연수 수석 컨설턴트와 김원중 연구원을 강사로 초빙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각자 지참한 노트북을 가지고 초급반은 줌 호스트로서 알아야 할 기능을 배웠고 중급반은 줌을 기반으로 한 슬라이도, 패들렛, 젠보드, 구글 프레젠테이션 등 온라인 툴 활용법을 익혔습니다. 이러한 툴 기능들은 평면적인 온라인 분위기를 보다 다각적으로 이끌어 집단 구성원의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강동교당 장원희 신규 교무는 교당에서 아침마다 줌을 활용해 좌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껏 알았던 기능보다 더 많은 걸 알게 돼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며 오늘 배운 툴들은 청소년, 청년 법회에 활용해보고 싶은 기능들이 많이 탑재돼 있어서 시도해볼 생각이다. 비대면 상황이 길어져서
교도님들이나 아이들과 공감대 형성하기가 어려웠는데 꽤 유익한 교육이었고 무엇보다 주임 교무님이 함께 수강해줘서 기뻤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교육을 이끈 교화기획위원회 우정화 교무는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해볼만 하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습니다. 부산울산교구가 새학기를 맞아 대학생 연합 개강 법회를 열고 교화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난 3월 28일 금정교당에서 열린 이날 법회에는 5명의 교무와 15명의 대학생 교우들이 참가했고 해운대교당 류갑재 교무가 도학과 과학의 복수 전공을 주제로 설교를 맡아 대학생들의 공부심을 자극했습니다. 부산울산교구가 청소년 교화 부직자 감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분과 체제로 개편하며 교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가운데 앞으로 대학생 교화 거점 교당인 금정교당에서 대학생, 청년 분과를 중심으로 매월 1회씩 법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해운대교당 류갑재 교무가 대학생 청년 분과장과 부산대학교 동아리 부원회를 맡아 대학생 청년 교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3월 28일 열린 대학생 연합 개강 법회에서는 류갑재 교무가 도학과 과학의 복수 전공을 주제로 설교를 맡았으며 이 자리에서 류 교무는 대학생이 전공하는 각자의 주 전공도 중요하지만 이 전공을 더 깊이 있게 하고 대학생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갖추려면 도학 공부의 바탕 인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도학을 복수 전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4월 11일에 진행된 연합법회는 전공 필수, 인성 필수라는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전공 필수를 잘 이수해야 각자가 원하는 학위와 자격을 갖출 수 있듯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위치를 잘 잡으려면 인성이 필수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부산울산교구 청소년 교화협력팀은 박화영 교무를 필두로 5월부터는 온오프라인 병행 법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5월에는 성년식 등 학생들을 위한 유익하고 재미있는 다양한 일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교당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청년 교화가 대학생 연합법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좀 더 유연하고 활발해져서 교구 전체 교화와 교당 교화 모두 함께 상승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영광교구 영광교당과 군남교당 연합학생훈련 프라이빗 마음 캠프에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총 13명의 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 캠핑 훈련으로 기획된 영광교당과 군남교당 연합학생훈련 프라이빗 마음 캠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3월 27일부터 1박 2일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외부와 독립된 환경에서의 진행을 위해 캠핑 훈련으로 기획되었는데요. 사은에 보은하고 도반들과 사막으로서 협력하는 것을 이번 훈련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영산성지 대각전에서 결제식을 진행하고 이후 군산 나포리 교당으로 이동해 텐트를 치면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3대력 게임 부처마음 사용법 교리 퀴즈 대회 등을 통해 사막 중 어떤 과목에 능하고 어떤 과목이 부족한지 스스로 진단하고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하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나포리 홍차가게 티파티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애프터눈 티 등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다만 비로 인해 영산성지 환경정리와 나무 심기, 금강 자전거길 종주가 취소되면서 다음을 기약했고 이튿날인 3월 28일 영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익산 총부와 원광대를 둘러보는 것을 끝으로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영광교당 이은진 교무는 영광교당 학생과 군남교당 학생이 만나는 귀한 인연으로 원불교라는 연대가 형성됐다며 우리라는 국한이
교당에서 영광교구로 또 원불교로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고 훈련 성과를 전했습니다. 은덕문화원 2021 소태산 아카데미가 불교 사상사 속에서 본 원불교라는 주제로 4월 1일 첫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원영상 교수가 1강에서 12강까지 전체 강의를 맡게 됩니다. 소태산 아카데미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전 강좌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원불교와 불교의 관계에 대한 화두가 교단적으로도 많이 회자되는 가운데 온라인 강의로 이뤄지는 이번 소태산 아카데미에는 50여 명의 수강생이 함께합니다. 전체 강의는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원영상 교수가 맡았는데요. 원 교수는 이번 강의에 대해 초기 불교에서부터 현대 불교에 이르는 변천의 역사 속에서 원불교의 위상을 찾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강 정전과 대종경을 중심으로 초기, 대승, 중국 불교의 사상과 원불교, 불신 사상과 법신불 일원상, 유불선과 원불교, 선불교 및 한국 불교의 사상과 원불교, 불교 결사의 전통 및 한국, 중국, 일본 불교와 불법 연구회를 다루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불교는 물론 원불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정리하는 것으로 강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올해 강좌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세상에 세운 의도와 목적을 배경에 놓고 전개됩니다. 총체적으로는 석가모니불의 가르침이 소태산 대종사님을 통해 어떻게 계승, 발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며 강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50분에서 8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4월은 원불교 대각개교의 달입니다. 그리고 대각의 달을 맞아 지난 4월 1일 영산성지 대각지에서는 깨달음의 빛, 천열의 등이 밝혀졌는데요. 오늘 초대석에서는 천열의 등 점등식을 주관한 영산성지사무소 정상덕 교무 모셔서 천열의 등의 의미와 대각개교절에 담긴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대각개교의 달인 만큼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매거진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산성지 정상덕 교무입니다. 우리 원음방송과 함께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난 4월 1일에 있었던 천열의 등 점등식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교무님께서 다시 한번 천열의 등이 무엇인지 또 원기 106년 천열의 등 점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원불교 근원성지, 원불교 탄생성지 영산성지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개백의 성자로 오신 뜻은 많은 이야기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 영산성지에서 천열의 등을 10년째 이렇게 밝히고 있는 이유는 과거 종교는 한 부처님, 한 성인에 의해서 종교와 교단이 이끌어왔다면 개백의 성자로, 은혜의 성자로 우리의 곁에 다시 오신 대종사님 이후에 부처관은 한 부처님, 한 성인에 머물지 않고 모두가 부처인 세상, 너도 부처, 나도 부처, 우리 모두가 부처이고 성인인 새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남한상 모두가 부처인 것을 우리는 천열애라고 축약해서 말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열애 등을 밝히는 것은 모두가 부처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등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부처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이 천열의 등 점등과 함께 원불교 근원성지에서 맞이하신 대각개교의 의미가 조금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여기 근원성지 또 대산용법사님께서는 영산성지를 은생지, 은혜가 생산된 곳, 더 나아가서는 이론대도의 법이 생산된 곳이라고 합니다. 은생지, 법생지 이곳 영산성지에서 대각은 많은 의미가 있고 또 기쁨이 남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천열의 등을 통해서 대각의 기쁨을 노래할 때 평화의 등이라고 하면서 평화 세상을 이야기하고 평화 세상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통일의 등, 남북 문제가 해원 상생의 길로 가라 하는 의미를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미얀마 사태 등 세상이 아직도 상그 시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아픔과 죽음 앞에 우리가 대각의 그 마음을 전해서 위로하는 그런 대각계절, 또 우리가 아직도 중생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욕망과 형상에 의해서 사는 모습들을 성찰하면서 서원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대각계절이 되고 있고, 또 그런 등을 영산에서는 힘차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은생지이자 법생지, 이 말씀 들으면서 영산성지가 주는 그 상징성, 그 의미가 참 크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저도 좀 하루빨리 방문해 보고 싶은데요. 작년에 영산 근원성지를 그려낸 순례지를 새롭게 발행을 하셨습니다. 아직 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작년에 영산 성지를 안내하는 작은 브로시 안내 책자입니다. 그 제목은 원불교 근원성지 영산 순례 길잡이 책, 깨달음과 행함 소태산의 길이라는 30페이지 정도의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도로 보는 영산 성지 순례길 두 가지 종류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책은 일반 출판물로 만들어서 각 교보문고라든지 각 서점에서도 직접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기에 사셨던 우리 동료 선배들이 잘 만드는 책자들이 있었지만 수량이 부족하고 또 몇 가지 사실관계를 바꿔야 될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새롭게 순례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례를 오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안내서가 되고 있고, 거기엔 한 권만 읽어보면 원불교의 역사, 대종사님은 어떤 성자이신지, 그리고 그 지도책을 가지고는 혼자도 얼마든지 영산 순례를 할 수 있는 아주 친구 같은 그런 지도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담고 누구나 원불교를 이해하고 영산 성지를 의미를 담아내는 그런 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니까 더 반갑고 얼른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나주교당의 방길튼 교무가 영산성지 사용법 그리고 소태산 영광을 수놓다 이렇게 두 권의 영산성지 관련 책을 발행을 또 했습니다. 영산성지를 소개하는 책이 이렇게 나오니까 기쁘기도 하실 것 같고 또 고마운 마음도 드실 것 같은데요. 방길튼 교무님께서 몇 년 동안 원고도 쓰고 정리도 하는 중에 이걸 발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원팀이 돼서 작년 봄에 우리가 책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가지고 또 원고를 준비하고 새롭게 사진을 찍고 원불교를 영산성지를 안내하는 더 세밀한 책, 영산성지 사용법에 대한 내용은 대종사님의 십상을 찾아가면서 십상으로 영산성지를 안내하는 아주 귀한 책이고요. 소태산 영광을 수놓다 이야기는 참 귀한 자료인데 그동안의 회보라든가
월말통신에 있었던 모든 영산에 관련된 법회, 그때는 예회라고 했죠. 영산에서 대종사님을 모시고 봤던 예회록, 그 다음에 일지, 또 정산 초대 소장이었던 정산종사, 주산종사 등 선배들이 이곳에 살았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부 묶었습니다. 그리고 엮었습니다. 그래서 영산의 이야기, 영산의 역사, 영산 성지의 소중한 그런 마음들을 이 두 권의 책을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 책이 나와서 기뻐서 지금까지 나왔던 책의 종합 안내서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옴으로써 소장으로서 그래도 밥값은 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권의 책을 방길튼 교무님 덕분에 나와서 이제 대각기절 기념으로 전국에 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무료로 배포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기회가 되는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11월이죠. 제26회 불교 인권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뭐 늦은 얘기지만 다시 축하를 드리면서 이 불교 인권상 어떤 상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불교 인권상은 제가 26회로 받았는데요. 그동안에 어렵고 힘든 곳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그분들을 발로 뛰고 바닥에서 흙냄새를 맡아서 이 나라의 통일을 이야기했던 분들, 그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미쳐서 불교에서 제정한 대표적인 인권 민주 운동가들에게 드리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제가 뭐 부족하지만 스님들과 함께 20여 년 동안 몸부림치면서 거리에서 또 학교에서 또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역사를 인정받은 그런 상입니다. 그동안에 불교에서 아마 원불교 교무에게는 최초로 주었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영광이지만 우리 원불교와 불교가 인권한 이름으로 긴밀한 파트너십을 발휘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불교와 원불교가 동행자로서 민주와 인권, 생명의 길에서 늘 함께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교단의 입장에서도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인권에 이어서 교무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하나가 있죠. 바로 평화일기입니다. 이 작년 봄에 두 번째 평화일기를 출간하셨는데요. 이 한 권의 책을 완성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책을 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은 정말 인고의 작품이고 그 안에 자기의 땀과 또 눈물과 역사를 가감없이 진실로 꾸며내지 않고 쓴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만 더 쓰다 보면은 거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 인생사가 있는지 기쁨의 작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고와 기쁨 두 가지가 교차하면서 글을 쓰고 그거를 이제 쓰고 두면 저하고 함께하는 출판사 동지들이 그걸 또 윤문하고 그걸 다듬고 시대 언어로 또 바꿔주면서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책을 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세월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너무 아름다운 그 삶의 이야기입니다. 인고와 기쁨이 함께 한다라는 말이 참 인상 깊은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간입니다. 교무님께서 생각하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불교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떤 모습일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불교가 참 귀한 시간, 원불교가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고 있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 원불교인들이 꼭
더 정진해서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참 혼란하다고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암담합니다. 이 세상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오늘의 살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원불교인들은 대종사님의 미래관으로 대종사님의 세상에 힘을 얻어서 이 시간에 사회에 우리 교도와 이런 모든 우리 출가제가 교들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줘야 됩니다. 코로나 덕분에 대종사님 법이 진정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어떤 자세, 그런 정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철학과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겠느냐 생각해 볼 때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원불교인들의 자세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데 조심은 해야 됩니다. 조심하되 허둥대지 말라가 제가 공부길입니다. 천천히 가되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허둥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곳에서 조금 더 멈추고 침묵하고 성찰해서 천천히 가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 우리 교단에서 내덕 내탓 운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를 당해서 덕분입니다 하는 정신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덕분입니다. 또 대종사님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코로나를 너무 두려움으로 너무 당황스러움으로 코로나를 맞이하지 말고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나를 성찰하고 그동안에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찬스로 잡는다면 덕분입니다 운동이 실지 운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지구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무엇을 중요한데 무엇을 우리는 빠졌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본주의라는 속도 경쟁에 너무 우리는 심했습니다. 이 속도 경쟁에서 조금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존케 해주는 가장 중요한 그 무엇에 대한 성찰이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그 성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촌의 먹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촌의 먹거리 운동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불교가 들어서 농촌 살리기 운동, 환경 살리기 운동, 생명 운동을 한다면 굉장히 코로나 덕분 운동이 구체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덕분입니다 하는 정신운동을 통해서 멈추고 성찰하고 생명과 농촌을 살리는 일에 더 매진하는 이런 좋은 찬스를 살렸으면 하는 것이 저의 서원이고 저의 기도입니다. 네. 항상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코로나 때문에 항상 이렇게 탐만했는데 교무님 말씀처럼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조금 돌아보고 있는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이 대각개교의 달을 맞은 원불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무님 바쁘신 와중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40회 원불교 사상연구 학술대회가 지구위험시대의 생명사상이라는 주제로 4월 23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됩니다. 1부는 지구위험시대의 사유, 생태와 생명이라는 주제로 함께하며 2부에서는 팬데믹 시대의 생명사상과 윤리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는 제40회 원불교 사상연구 학술대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상대를 위해서 조금 더 양보하고 한 번 더 참고 살며시 웃어주었는데 어느 순간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도 함께 행복했던 경험
아마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사랑도 행복도 나 혼자가 아닌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때 제 빛을 발하기 때문인데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더욱 행복한 봄날 보내면 좋겠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